중국 고대에는 삼왕오제라는 전설 속의 제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임금과 순임금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왕위를 물려주는 선양 방식을 택하였고 이상적인 정치를 펼쳐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하는데 요순시대는 중국 역사에서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순임금으로부터 선양 방식으로 왕위를 계승한 우임금은 선대 임금들과 달리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며 이로써 하나라라는 중국 최초의 왕조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라는 이후 약 400년간 지속되었으나 마지막 왕인 거랑은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 향락을 즐겼습니다. 하나라 거랑의 방탕한 생활에 분노한 신하가 거랑을 죽이고 새 왕조를 탄생시키니 이 나라가 바로 은나라이며 상나라라고도 불리웁니다. 은나라는 청동기를 사용하였고 갑골문자를 썼으며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은나라 31대 임금인 주왕은 달기라는 미녀에게 푹 빠져 충신을 죽이는 등 폭정을 저질렀으나 주왕 역시 신하들에 의해 실권하여 자살하였습니다. 하나라의 거랑과 은나라의 주왕을 합하여 하걸은주라고 하는데 이 하걸은주는 폭군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주왕의 죽음으로 은나라는 멸망하였고 뒤를 이어 주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주나라는 왕의 친족들에게 봉토를 나누어주는 봉건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주나라는 서쪽의 이민족에 의해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고 왕실의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방의 제후들이 주나라 왕실을 자신들이 지키겠다며 서로 세력 다툼을 하였는데 이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나라 왕실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제후들이 차츰 주나라 왕실을 무시하게 되었고 급기야 제후들이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면서 서로 싸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7개의 제후국들이 서로 다투던 전국시대를 끝내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왕조가 바로 그 유명한 진나라입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곧바로 대규모 농민 반란과 귀족 출신인 서초팔왕 항우의 거병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는 라이벌인 평민 출신의 유방에게 패배하였고 결국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여 한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한나라의 전성기는 한무제 때였습니다. 한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였으며 최초로 비단기를 개척하였습니다. 한나라는 왕망의 반란으로 잠시 망하기도 하였으나 한나라의 부흥을 외친 광무제 유수에 의해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이후 200년간 더 유지되던 한나라는 십상시의 난, 황건적의 난 등으로 쇠퇴하였으며 위촉 5삼국이 천하를 다투는 삼국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총나라의 유비와 위나라의 조조, 그리고 오나라의 손권이 천하를 두고 다투었으나 위나라의 재상 사마의 손자인 사마염에 의해서 통일되었고 사마염은 진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이후 진나라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남쪽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북쪽에서는 5개의 이민족과 16개의 국가가 난립하는 오후 16국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선비족의 북위가 중국의 북부 지방을 통일하였고 남부 지방은 동진을 이어 송제, 양진 등 한족의 나라가 건립되어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다시 통일한 왕조는 수나라입니다. 하지만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의 실패,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한 민심 위반 등으로 불과 40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수나라의 뒤를 이은 당나라는 3대 고종 때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고종의 부인인 칙천무후가 아들들을 내쫓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기도 하였고 양귀비와 향락에 빠졌던 현종시대에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국운이 기운 당나라는 결국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5대 10국 시대라는 혼란기가 찾아왔고 이러한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왕조가 바로 조광윤이 건국한 송나라입니다. 군사력이 약했던 송나라는 거란족인 요나라의 침입에 시달리자 새롭게 떠오른 여진족의 금나라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외교를 펼치다가
금나라의 분노를 사게 된 송나라는 남쪽으로 쫓겨나 남송을 건국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쪽에는 금나라, 남쪽에는 남송이 대치했으나 몽골에서 일어난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이 남하하면서 금나라와 남송을 전부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건국하여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원나라는 고려를 침략하여 부마국으로 만들었고 그 여세를 몰아 일본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를 침략하였습니다. 또 원나라는 몽골 제일주의에 따라 한족을 철저히 억압하는 차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원의 힘이 약해지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원나라는 반란군을 하나로 모은 주원장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다시 한족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서 일어난 임진왜란의 구원병을 파견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이후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명나라는 산해관을 기점으로 잘 방어하였으나 다시 내부의 농민 반란인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청나라는 원나라와 달리 한족에게 유화 정책을 펼쳐서 정치를 안정시켰고 강희제, 웅정제, 걸륭제를 거쳐 티베트, 위구르, 몽골을 흡수하여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걸륭제 이후 재정 낭비 등으로 국력이 소모되었고 영국과의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서구열강에 맞서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등을 실시했으나 전부 실패하였고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인 순원이 청나라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자고 주장하였고 결국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으나 임시 대총통이던 위안스카이가 스스로 황제에 오르면서 중화제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순원이 제4혁명을 일으켰고 위안스카이는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위안스카이의 부하였던 군벌들이 난립하여 중국이 분열되었으며 이 시기에 국민당의 장제스와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중국의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순원의 후계자인 장제스가 군벌들을 차근차근 정리해가는 사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힘을 키워나갔고 결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전 도중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협력하여 일본과 싸우는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였고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공산당이 승리하여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